둘 다 4제곱근이야. 4제곱근. 그리고 4제곱근 안에 그 길이 곱하면 되네. 27은 3의 세제곱 곱하기 3. 그래서 4제곱근 3의 4제곱. 그래서 3. 요것도 3이 똑같지. 그럼 세제곱근 전체에다가 128을 나누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세제곱근에 64가 되고, 다시 64는 4의 3승이다. 그래서 이건 4다. 자, 요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요런 경우는 요렇게 생각해봐. 6제곱근 요게 7의 제곱이잖아. 안에 있는 것만 보면 요렇게 이제 거듭제곱근의 형태로 계속 풀어도 되는데, 요렇게도 합니다. 요건 다시 7의 6분의 2제곱이에요. 요게 분모, 요게 분자. 그럼 다시 요건 7의 3분의 1제곱. 그게 요까지야, 요까지. 그런데 전체의 세제곱이 되어 있잖아. 이 전체의 세제곱. 그럼 지수법칙. 자, 그런 식으로 요것도 보면 세제곱근, 11제곱근 하면 요걸 곱해주면 33제곱근 이 말이지. 그 다음에 125는 5의 3승이잖아. 그럼 5의 3승의 11승이니까 5의 33승. 그래서 요것도 5가 된다. 자, 기본적인 거듭제곱근 계산하는 것 연습했고, 자, 그 다음에 2번도 볼게. 요것도 세제곱근, 요것도 세제곱근. 그럼 세제곱근 안에 있는 길이 곱하면 6 이렇게 돼. 마이너스 2 곱하기, 그 다음 요 부분은 세제곱근인데 요거는 없으면 제곱근이란 말이지. 그럼 요거는 6제곱근이 말이야. 한 번 더 쓰면 6제곱근. 자, 36은 6의 제곱 이렇게 돼. 36은 6의 제곱. 자, 여기를 봐, 여기. 자, 여기를 생각할 때 요거는 우리 분수 지수로 고치면 이렇게 되잖아. 6분의 6에 요게 분모, 요게 분자라 했지. 그럼 요 부분이 6분의 2가 되네. 그럼 6에 약분을 해서 3분의 1 되지. 즉 요렇게 약분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약분이 가능. 요렇게 약분하면 1, 약분하면 3. 요렇게 바로 볼 수 있으면 좋다. 자, 그럼 이제 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제곱근 6 빼기 2 곱하기, 자, 요거 정리했더니 세제곱근 6 요렇게 돼.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또 막 계산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대요. 자, 요거는 요거를 A라고 해봐. A. 요거를 A라고 해봐. 그럼 요거는 A 마이너스 2A.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이거 마이너스 A라는 거 잘 알잖아. 위에 그거 똑같은 거야. 요거 빼기 2 요거 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세제곱근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에 요 첫 번째 있는 요거는, 자, 우리 제곱근일 때는 봐. 우리 루트 12 해. 루트 12는 요건 4, 3, 10이니까 2 루트 3이다. 이렇게 고치는 거 알지? 자, 요게 왜 그렇게 고치느냐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루트 이렇잖아. 자, 이게 제곱근일 때는 요 제곱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는 세제곱근이잖아. 세제곱근일 때는 세제곱수들이 다 그런 어떤 형태대로 빠져나올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요 189라는 수를 소인수분 해보자. 자, 9, 2, 18, 9, 1은 9, 3, 7, 21. 그럼 요게 3의 세제곱 곱하기 7이네. 자, 요거는 세제곱근 3의 세제곱 곱하기 7 이렇게 되는 거. 요거 정리하면 세제곱근 3의 세제곱이 그게 3이 되는 거야. 그리고 세제곱근 7 해서 요거를 요렇게 쓸 수 있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밖에 세제곱근이 똑같네. 자, 세제곱근이 똑같으니까 전체를 세제곱근으로 보고 6분의 40이니까 세제곱근 7이 되지. 요거 정리하면 세제곱근 7이야. 자, 앞에 거는 아까 3 세제곱근 7이었잖아. 자, 뒤에는 그냥 세제곱근 7이야. 자, 금방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요거를 A라고 생각해봐. 그럼 요거는
3a 빼기 a 해서 우리 2a 이렇게 쓰듯이 여기서도 2 곱하기 세제곱근 7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3번 한 모서리 길이가 a, 한 모서리 길이가 a인 정사면체의 부피를 v라고 하면, 자, 부피가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다, 그지? 부피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정사면체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렇게 생긴 게 정사면체인데, 여기서 이 한 모서리 길이를 a라고 할 때 부피를 이렇게 쓴다 이 말이지. 12분의 루트의 a3. 자, 굳이 안 외워도 되는데 이제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참고로 외워둬도 된다. 이 정사면체의 부피의 2배가 되는 정사면체를 만들려면 한 모서리 길이를 원래 정사각형의 한 모서리 길이를 몇 배로, 길이의 몇 배로 해야 하겠는가? 길이를 조금 크게 해야 되겠지. 그러면 부피가 2배가 되는 거야. 길이를 조금 크게 했을 적에 부피가 2배가 되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그 한 모서리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했지. 그럼 커진 모서리 길이를 우리가 a 다시다 이렇게 했어. 커진 모서리 길이를 a 다시라면, 자, 요 공식 뜻이 뭐냐면 12분의 루트 2 한 모서리 길이의 세제곱을 하면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피가 2배가 되는 이 정사면체 한 모서리 길이를 a라고 했어. 그럼 부피가 어떻게 돼? 12분의 루트 2 a 다시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죠? 이게 이제 커진 정사면체의 새로운 부피야. 자, 조금 커졌겠지. 이렇게 조금 커졌는데 요 한 모서리 길이는 우리 a 다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피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부피가 원래 있던 이 부피의 2배가 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부피의 2배. 원래 부피는 뭐냐면 12분의 루트 2 a의 세제곱이잖아. 요거 곱하기 2한 거랑 이 부분이 같다 이 말이지. 그러면 커진 이 부피는 원래 부피의 2배가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럼 요거 약분. 자, 그래서 결국 새로운 길이를 세제곱을 하면 2a 세제곱 되는 거야. 2a 세제곱. 그럼 내가 지금 a 다시 길이는 a 길이의 몇 배인가를 묻는 거잖아. a 다시 길이는 a 길이의 몇 배인가를 묻는 거야. 그럼 여기서 a 다시는 양변을 세제곱근을 취하면 되겠지. 3분의 1제곱을 한다 이 말이지. 양쪽을 이렇게 세제곱근을 취하면 되잖아. 이렇게 세제곱근을 취하면 돼. 그러면 요식은 이렇게 되는 거야. 요식은 세제곱근 2, 그 다음에 세제곱근 a 3승, 그게 바로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새로운 길이는 원래 길이의 세제곱근 2배를 하면 된다. 세제곱근 2배를 하면 늘 부피가 원래 부피의 2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4번 이제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니까, 자, 피아노가 어떻게 된다, 건반이 어떻게 된다는 거는, 자, 요거만 잠시. 라에서 이렇게 라샵으로 가는 게 요게 반음이야, 반음. 그 다음에 라샵에서 C로는 요런 것도 반음. C에서 도로 가는 요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반음이라고 해, 반음. 자, 그렇게 한다라고 하고 하자. 라음의 주파수가, 라샵 음의 주파수가, 라샵은 여기지. 라샵 음의 주파수가 이보다 반음 낮은 라음의 주파수의 A배다 이렇게. 즉 반음을 한 번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한 번 반음이 올라가게 되면 주파수가 A배가 된다. 즉 1이던 주파수가 A가 된다. A배가 된다. A배가 된다. 그럼 F1은 F0의 몇 배인가 이렇겠지. F1은 F0의 몇 배인가. 자, F1이 어딨냐면 F1이 요거다, 그지? 요거는 F0, 요 주파수의 몇 배인가, 즉 한 옥타브가 올라가게 되면 주파수가 몇 배가 되는가를 묻는 거예요. 한 옥타브가 올라가게 되면 주파수가 몇 배가 되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럼 한 옥타브가 이렇게 올라가려면 반음이 몇 번 올라가야 되느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번이 올라가야 돼. 12번. 몇 번 올라가야 돼? 12번이 올라가야 돼. 12번. 반음이 12개가 올라가야 돼. 그럼 반음이 12개가 올라가면 반음은 한 번 올라가게 되면 A배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 번 올라가게 되면 2배가 돼. 그럼 곱하기 1을 하지. 또 한 번 올라가게 되면 또 2배가 되면 또 곱하기 1을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 2배가 아니고 A배. 그러면 A를 몇 번, 12번을 곱했는 배가 됩니다. A를 12번 곱했는 배가 됩니다. 자, 다시 봐봐. 원래 그 어떤 주파수가 있었겠지. 원래 주파수가 있어서. 근데 반음만큼 올라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2배가 된다 쳐봐. 그러면 2F가 되겠지. 곱하기 1을 했다. 또 반음 올라가면 또 2배가 돼. 그럼 2를 또 곱하니까 2에 이렇게. 또 반음하면 또 2를 곱하니까 2의 세제곱. 계속 곱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2배가 되는 게 아니고 A배가 된다 했잖아요. A배. 그럼 12번이 올라갔기 때문에 A의 12성 배. 그래서 A를 이용해서 나타내시 하면 A의 12성 배. 이게 뭔지는 몰라. 하여튼 A로 표현하면 이제 12 반음이 올라갔기 때문에 A의 12성 배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음보다 한 옥타브가 높은 음은 조금 전에 그거 있잖아. 라보다 한 옥타브가 높은 음은 이 말이지. 몇 배가 된다 했어? 주파수가 A의 12성 배가 된다. 어떤 음보다 한 옥타브 높은 음은 그 음의 2배의 주파수를 가지더라 라고 문제에서 준 거야. 그러면 요 A 12성 요 놈이 2가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A를 구해보면 A는 12제곱근 2가 된다. 12제곱근 2다. 됐지? 자, 이제 주파수가 440인 라음보다, 자, 라음은 주파수가 440인 라음보다 반음 3개만큼 높은 도음의 주파수 F를 F2를 할 때 F2를 구해보시오. 자, F2는 자, 440 곱하기, 자, 몇 배가 되느냐 하면 반음이 3개가 높기 때문에 A 세제곱이 된다 이 말이지. A 배씩 3번 올라간다. A 배씩 3번. 근데 A 세제곱은 요거 세제곱 할 거잖아. 자, 요건 요렇게 쓸게. 2의 12분의 1제곱이지. 2의 12분의 1제곱. 그래서 A 세제곱 440 곱하기 A 세제곱은 2의 12분의 1, 요놈의 세제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440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 자, 요게 답이에요. 자, 여기서 반올림에서 이런 거는 요걸 가지고는 구할 수 없다, 그제? 그래서 하여튼 요까지만 되면 되더래.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이제 시험에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아래 둘째 자리 구하라 하면 뭐 이 값을 주든가 하여튼 뭐 이걸 구할 수 있던 어떤 식을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로그를 써서 이용을 하든가. 하여튼 간에 요까지가 구해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 요거 이해해야 돼. 12번 반음이 12번은 올라가게 되면 주파수가 요거 배가 되더라. 그런데 밑에서 한 옥토버가 높아지면 주파수가 2배가 된다기 때문에 요 배 되는 것이 결국은 2배가 된 거예요. 여기서 A 값이 이렇게 보죠. 자, 440인 것이 반음이 3개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A가 3번 곱해지겠지. 그래서 A가 아까 전에 요거니까 요거의 세제곱. 그래서 그 정리식이 요만큼이다. 책에 있으니까 했다.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A의 n제곱근. 한 번 더 정리할게. A의 n제곱근이라는 것을 딱 정리를 해야 돼. 이 말을 먼저 이해를 잘 하랬지. A의 n제곱근이라는 뜻은 어떤 수가 있는데 n제곱을 했을 적에 A가 되는 요 x를 A의 n제곱근인데 지금 우리는 뭐만 다룰 거라고 했노? 실수만 다룰 거야. 실수. 자,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먼저 n제곱근은 무조건 몇 개가 있다고? n개가 있다고. n개.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세제곱근 하면 3차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근이 3개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 세 개 중에는 실근도 있고 흑은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흑은은 취급하지 말고 실근만 생각하자는 그런 의미예요. 실수만 생각하자는 뜻이. 자,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요 x를 지금부터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하라 했지. n이 짝수인 경우, 그 다음 n이 홀수인 경우, 요렇게 딱 나눠서 생각해야 돼. 자, 짝수 같으면 예를 들어 자기가 생각해봐. 뭐 제곱이라든가 4제곱이라 이런 수들. 자, 그런 수는 요 a가 어떤 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했지. a가 양수가 되면, a가 음수가 되면 a가 0이 될 때, 요게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a가 만약에 음수가 된다. 예를 들어서 x제곱이 -3, 그런 x는 있을 수가 없지. 실수 중에는. 요때는 해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a가 양수일 때는 항상 풀마 n제곱근 a다 라는 두 개의 실수가 나옵니다. 0일 때는 물론 x는 0 하나밖에 없겠지. 그래서 n이 짝수일 때, 짝수 거듭제곱근일 때는, 짝수 거듭제곱근일 때는 요 a 값에 따라서 실수인 값이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0 하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실수 값은 없을 수도 있다. a 값에 따라 달라요. 하지만 요게 홀수 거듭제, 예를 들어 세제곱근, 5제곱근 이렇게 홀수 거듭제곱근 때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x는 n제곱근 a다 라는 한 개의 값만 같더라. 그래서 요거를 항상 정리하면서 문제를 봐야 돼. 자, 그래서 자, 요게 정리된 상태에서 자, 밑에 5번에 1번 0의 세제곱근은 없다 했어. 자, 세제곱근이 홀수잖아. 홀수는 없는 게 없어. 이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요렇게 되는 한 개의 근을 갖다. 그래서 이건 틀리고. 그치? -64의 세제곱근 홀수냐 홀수. 자, 홀수면 이 수하고 관계없다 했지. 관계없이 무조건 한 개를 갖는 거야. 그 한 개가 뭔데? 세제곱근 -64다 이렇게. 이 한 개밖에 없어. 그런데 실수인 것은 두 개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그래서 항상 밑에 이 식을 항상 정리해. 계속 정리하면서 문제를 봐야 돼. 그래야 이런 문제를 안 틀려. 5의 4제곱근 했네. 이제 짝수지. 자, 짝수인데 이게 양수잖아. 양수면 항상 어떻게 돼? 풀마 4제곱근 5. 항상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했죠. 두 개. 요거야, 그지? 양수일 때.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 자, 밑 홀수부터 먼저 처리할게. n이 홀수일 때 2의 홀수 거듭제곱근. 자, 홀수 거듭제곱근은 이 수하고 관계없다 했지. 무조건 실수는 n제곱근에 이렇게 한 개가 나온 거야. 중에서 실수인 것은 하나뿐이다. 요거는 맞는 말이야. 홀수일 때는. 근데 여기 짝수지. 요게 짝수일 때는 양수일 때만 요렇게 두 개를 갖는 거야. 당연하지. 짝수 거듭제곱근인데 음수가 나와버리면 없잖아. 그래? 그래서 2는 양수, 마이너스는 음수지. 음수기 때문에 실수인 것은 두 개가 아니고 없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5번을 잘 정리해라. 5번 시험 나오면 나중에 이런 거는 모의고사 같은 데도 계속 나와. 이 문제는 지수가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계속 연속으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은 분수지수로 고치는 거예요. 분수지수 형태로 고치는 건데, 자, 보면 A, 요게 분모고 요게 분자라고 했지. 그럼 요건 A의 4분의 3제곱 나누기 요거는 A의 3분의 4제곱 곱하기 A의 6분의 5제곱. 그러면 이제 우리 지수법칙 그대로 쓰면 된다 했지. 언제 A가 밑이 이렇게 양수가 돼가 있으면, 밑이 이렇게 양수가 돼가 있을 때는 지수법칙을 우리가 지수가 이렇게 자연수일 때 쓰듯이 똑같은 식으로 쓰면 된다 했어. 그럼 이제 A 밑이 다 똑같으니까 나누는 거는 빼주면 돼. 자, 4분의 3에서 나누기 했기 때문에 빼기 3분의 4 곱하기 했기 때문에 더하기 6분의 5 해서 요 분자 요거만 정리를 하면 요게 정리된 답이 됩니다. 됐죠? 자, 요거는 딴 거 하지 말고 선생님 요거 하나만 할게. 요 하나만, 뒤에 건 똑같은 말이니까 요거 하나만 보면 세제곱근은 저 전체예요. 전체. 그럼 요 안에는 요 부분이지. 요 부분. 자, 그것만 새로 한번 더 쓸게. A 곱하기 4제곱근 A다. A 곱하기 4제곱근 A다.
또 다시 정리하면 a의 1제곱 곱하기 a의 4분의 1제곱 이 말이죠. 그럼 1하고 4분의 1을 곱하니까 더하면 되지, 지수법칙. 그래서 이게 4분의 5가 돼요. 그게 세제곱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바깥에 있는 이 세제곱근 하는 거는 분수지수일 때는 이놈의 몇 제곱? 3분의 1제곱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3분의 1제곱. 자, 그러니까 이거는 a의 지수법칙 a의 m승 n승 바로 두 개를 곱하면 되지. 12분의 5제곱이다. 그렇지. 다른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고쳐주면 돼. 그 다음 이런 경우는 봐. 요거를 x를 하고 요거를 우리가 y다 이렇게 써볼게. 그럼 이게 뭔데? 이게 요 x를 세제곱 한 거잖아. 요건 x가 세제곱이 된 거야. 제곱이 된 거야. 자, 요 부분은 요 y가 제곱이 된 거야. 요거는 y가 제곱이 된 거야. 그럼 이거는 뭔데? x와 y가 한 번씩 곱해져 있네. xy 말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x 세제곱 y 세제곱 이 말이야. 그럼 요거 x니까 세제곱하면 뭔데? a 빼기 요게 y니까 세제곱하면 b 해서 위에 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 그 다음에 7번 이런 형태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이다. 이것이 자연수가 되더라고. 자, 먼저 요거는 이렇게 그대로 보면 보기가 어려워.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 64라는 게 2의 6승이잖아. 근데 분의 1 하면 뭐야? 요런 말이지, 그지? 분의 1 할 뻔. 자, 그거에 다시 n분의 1 요렇게. 그럼 이거는 뭔데? 2의 마이너스 n분의 6 요렇게 되겠지, 정리하면. 그런데 이것을 계산한 결과가 자연수가 돼야 돼, 자연수.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이 지수가 어떻게 돼야 돼? 0은 될 수 없으니까 1, 2, 3 이런 수들이 돼야지만 이게 자연수다. 아, 지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라는 뜻이네. 그럼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이 분수꼴인 분모가 살아있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요 n은 뭐냐면 6의 약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 2, 3, 6 중에 되는데 요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음의 약수가 돼야 돼요. 음의 약수. 요 4개의 수가 n의 값이다. 자, 그 다음 8번 x가 1보다 크고, 자, 요런 문제 풀 때 요 조건을 잘 봐. 요 조건, 지금은 x가 1보다 크다고 돼 있지. 요렇게 줄 때도 있고 0에서 1일 때 요렇게 줄 때도 있고. 자, 지금은 1보다 클 때 이렇게 줍니다. 지금은 1보다 클 때. 자, 그럼 요거는 봐. 요 주어진 식과 우리가 구하는 것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아, 요거는 제곱을 하면 나오는 식이야. 요거는 제곱을 하면. 맞지? 요거를 제곱을 하면 요게 나오는 식이야. 자, 2번은 요거를 제곱을 하면 요게 나오는 식이야. 서로 다르지? 요거를 제곱을 하면 1번이 나오고 2번을 제곱을 하면 1번 모양이 나오잖아. 그런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하고 문제 접근해야 해. 자, 이거를 먼저 바로 제곱을 해버리죠. 제곱을 하는데 이 수와 이 수는 무슨 관계야? 서로 역수 관계야. 그지?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x랑 x의 마이너스 1승은 곱하면 이게 1이 된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자, 요거 양변 제곱하자.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승을 제곱을 하면 우변도 제곱이 돼서 9가 돼. a제곱 b제곱 더하기 2ab 2ab가 2가 된다는 게 이해가 돼야 돼. 요거하고 요거는 곱하면 1이 됩니다. 그게 9였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7이 됩니다. 그냥 제곱했더니 7이 됩니다. 그치? 자, 그게 1번이었고, 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요 식을 제곱을 해야 내가 찾는 이 모양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구하라는 게 아니고 요 구하라는 거를 제곱을 했는 값을 지금부터 계산하는 중이에요. 그럼 이것도 a제곱 x 더하기 b제곱 x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ab.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로 역수관계니까 곱한 부분은 1이 되겠지. 자,
자, 그런데 요 값이 위에서 3이라고 해놨잖아. 그럼 빼면 요건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된다. 이거를 제곱을 했더니 1이 됐어. 그지? 이거를 제곱을 했더니 그러면 x의 2분의 1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자, 이거는 제곱하기 전의 값은 풀마 1이 되는 거야. 제곱하면. 자, 여기서 주의 들어가야 돼. 여기서 주의. 자, 여기서 그 다음 중에 지금 x를 요렇다라고 줬지. x를 요렇다라고 주면 자, 요 식은 요런 뜻이잖아. x의 2분의 1성 루트 x 빼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성 루트 x 분의 1 이 말이잖아. 그럼 x가 1보다 크지. 예를 들어서 x의 2를 집어넣고 루트 2고 요거는 루트 2분의 1. 이게 0보다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풀마 1이 아니고 1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주의. 범위를 이렇게 주기 때문에 양수인데 만약에 범위를 0에서부터 1이다 이렇게 줄 수도 있어. 그 이렇게 줄 뻔하면 여기 대입해봤던 마찬가지로 루트 2분의 1 빼기 루트 2분의 1 분의 1. 자, 다른 말 하면 루트 2분의 1 빼기 뒤에 건 루트 1에서 오히려 뒤쪽이 더 커져 버리지. 이때는 이게 음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범위를 줬다면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야 돼. 그거 잘 이해해야 돼. x가 1보다 큰지 x가 0과 1 사이 수로 주는지 그거를 잘 보고 제곱했을 때 어느 게 답이 된다는 거 잘 정리를 하고 그거 꼭 기억해야 돼. 그거 안 하면 틀릴 수 있으니까. 9번. 자, 9번 이 정도는 이제 쉽게 하겠네. 자, 주어진 값은 2의 2x승의 값이 주어진 거예요. 2의 2x승의 값이. 즉 이게 짝수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짝수예요. 짝수. 그럼 이게 있으면 2의 4x승도 구할 수가 있고 2의 6x승도 구할 수 있고 즉 짝수로 된 식의 항들은 다 구해지는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모 분자에 자, 뭐를 곱하는데 왜 곱하는가를 이유를 생각해봐. 왜 곱하느냐 하면 지금 봐. 요 수들은 1x 3x 다 홀수로 돼가지고 홀수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2의 x승을 한 번 더 곱해줘 버리면 지수법칙으로 더해줄 거니까 다 짝수로 바뀌는 거예요. 짝수로 바뀌게 되면 요 식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분모 문제에 먼저 분모의 2를 2의 x승 여기다 2의 x승. 자, 여기도 2의 x승을 이렇게 곱해줄 거야. 자, 정리하면 요렇게 하면 2의 2x승 더하기 요렇게 곱할 때는 이 두 개가 서로 역수잖아요. 역수. 그래서 곱하면 요게 1이 되는 것 이해해야 돼. 자, 요렇게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서 2의 4x승이 되고 자, 요렇게 하면 지수끼리 더해주면 2의 마이너스 2x승. 요렇게 해서 지수들이 모두 짝수의 형태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줘야 돼. 자, 이제 봐. 2의 2x승이 5다 돼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5라고 쓰면 되고 더하기 2의 4x승은 뭔데? 요거를 제곱을 하면 2의 4x승이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같이 제곱을 해주면 25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x승 하는 건 요거 분의 1이잖아요. 요거 분의 1. 그러니까 요 부분은 5분의 1이에요. 자, 분모 분자에 5를 곱해버리자. 5 곱하면 5, 6이 30. 5를 곱하면 요게 125가 되고 뒤에 더하기. 그래서 30분의 126 해서 요거 약분까지 시켜주면 이제 그게 우리가 찾는 답이에요. 9번은 어렵지 않다, 그지? 9번은. 그 다음에 이제 10번 이런 것도 이제 우리 문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이제 이런 것도 쉽게 돼야 돼. 10번. 자, 요 식에서 요 모양을 보니까 x분의 1, y분의 1 이런 어떤 형태들이 나타나야 되거든. 자, 그래서 3의 x승이 10. 자, 요 말은 3은 10의 x분의 1성 이런 뜻이에요. 양변을 x분의 1 제곱을 했거든. 자, 또 30의 y승이 또 10이지. 자, 이 말은 30은 10의 y분의 1제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할 부분을 봐. x분의 1에서 y분의 1을 빼고 있지, 이렇게. 요 지수끼리를 빼는 거야. 자, 밑이 같다는 거 확인하고, 지수끼리를 뺀다는 것은 나누어주면 지수끼리를 뺄 거잖아. 만약에 지수끼리 더하면 곱하면 지수끼리 더할 거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나눠주면
이 우변이 x분의 1 빼기 y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됐지? 위에서 아래를 나눠준 거야. 그럼 좌변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를 나눠주면 10분의 1이 되네. 10분의 1. 자, 10분의 1이 뭔데? 10의 마이너스 1점.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x분의 1에서 y분의 1을 뺏는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다음 11번. 실수 ABC에 대해서 자, 요게 주어져요. 요게 주어져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공식. 자, 저거를 보게 되면 항상 이 공식하고 연결을 지어야 돼. 이렇게 되죠. 이 공식을 보게 되면 항상 이 부분과 연관을 지어줘야 돼. 자, 그래서 ABC의 합, 제곱의 합, 두 개끼리 곱했는 합, 이 셋 중에 어느 두 개를 알면 요 식에서 나머지 하나의 값을 찾을 수 있다. 이거 두 개 보면 자동으로 이거 생각해야 돼. 그럼 혹시 안 쓰면요, 안 쓸 수도 있지만 거의 90% 이상 쓴다 생각합니다. 자, 먼저 ABC 합이 루트 10이니까 제곱하면 좌변은 10이 되겠네. 그 다음 제곱의 합이 10이지. 그러면 요 자리에 남는 게 A, B, B, C, C에 요 값만 구하면 되죠. 여기 2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네. 그래서 요게 A, B, B, C, C에 요 값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일단 찾는 게 딱 바로 보자마자, 식을 보자마자 요게 보여줘요. 됐죠? 자, 이제 요거를 지수법칙으로 식을 정리할 거야. 지수법칙으로. 자, 먼저 요까지를 정리할게요. 요거 2의 A승의 B 더하기 C제곱. 자, 2의 A승에 만약에 X승 이렇게 했어. 그럼 지수법칙에서 2의 A하고 X를 이렇게 곱해줄 거잖아. 그럼 요것도 A와 B 더하기 C를 곱하는 거야. B만 곱하면 안 되고 B 더하기 C가 지수니까. 그럼 2의 AB 더하기 AC 이렇게. 자, 곱하기.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수끼리 곱해주면 되겠지. 2에 BC 플러스 BA 또 곱하기 또 2에 C를 같은 방법으로 CA 플러스 CB 이렇게. 이제 밑이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밑을 통일시켜주면 지수끼리를 다 더해주면 되잖아. 자, 더해주면 되는데 자, 지수를 잘 관찰해보면 AB가 이렇게 두 개가 있지. 그 다음에 BC도 두 개가 있네. CA도 두 개가 있네. 아, 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AB, BC, CA가 다 두 개씩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수끼리를 다 더하면 이렇게 돼요. 곱하기 때문에 지수끼리를 더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아까 요 값이 요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해놨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요거는 2의 마이너스 2승. 자, 마이너스 2승은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답은 4분의 1입니다. 양수 ABC에 대해서 A 제곱이 7이고 B의 5승이 13이고 C의 6승이 15일 때 요 ABC의 N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요거는 먼저 ABC 곱했는 값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을 ABC로 먼저 만들어 줄게. A 제곱이 7이잖아. 그럼 양쪽을 2분의 1제곱을 해봐. 7의 2분의 1제곱. 자, 마찬가지로 B는 13의 5분의 1제곱. 또 C는 15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내가 지금 ABC N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ABC를 먼저 구해봐야 되겠지. 자, 7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13의 5분의 1제곱 곱하기 15의 6분의 1제곱. 이것을 n제곱을 하라고 했다. 그지? 자, 이 부분을 이렇게 n제곱을 하는 거야. 이 부분을 이렇게 n제곱. 그럼 n제곱을 하면 각각이 다 n제곱이 되겠지. 자, 그래서 7의 2분의 n이 되고 곱하기 13의 5분의 n 또 곱하기
15의 6분의 n 이렇게 돼. 그런데 이 수가 뭐가 돼야 되느냐? 이 수가 자연수가 돼야 돼. 이 수가 자연수가 돼야 돼.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이 지수들이 다 뭐가 돼야 돼? 다 자연수가 되면 되잖아. 이 수들이. 지금은 모양이 분수로 되어 있지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 값을 하나를 집어넣어 버리죠. 그럼 이게 자연수가 된다는 것은 2의 배수가 된다는 말이지. 약분돼서 없어지려면 5의 배수, 6의 배수. 그럼 2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도 되고 6의 배수도 되는 거는 결국 30의 배수겠지. 그래서 이 n이 어떤 수가 되면 되느냐 하면 30의 배수가 되면 돼요. 30의 배수들이 n이 되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찾는 것은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셔야 한다. 그럼 그 중에 자연수의 최소값은 30이 가장 작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연수 되게 하는 거, 이런 유형들 시험에 많이 내는 편이다. 조금 하기 번거롭다, 그지? 번거롭지만 조금 잘 주의 깊게 해서 잘 정리해도. 이제 기본적인 지수 다 끝났고, 이제 로그 5의 2가 a고 로그 5의 3이 b더라. 자, 밑이 5인 상태의 로그가 조건으로 주어져 있다. 이때 이 수를 주의하라 했다, 그지? 항상 이 수는 어떤 수를 써라 했냐면 소인수분해를 해서 가장 작은 수 단위로 써라 했다. 지금은 2하고 3이니까 더 이상 작게 만들 수가 없지. 그러면 이제 요식을 고치는 거야. 로그 5에 자, 48을 소인수분해하면 끝이네. 자, 48은 16 곱하기 3이 48이지. 즉 2의 4제곱 곱하기 3 이게 48이야. 자, 그럼 다시 요거는 로그 5의 2의 4승 곱하기니까 더하기 로그 5의 3. 자, 다시 요 4는 앞에 곱으로 갈 수 있다, 그지? 그럼 요거 4 로그 5의 2 더하기 로그 5의 3. 이제 이게 뭐라고 했어? A라고 했다. 요게 B라고 했죠. 그래서 4A 더하기 B다. 자, 요런 식으로 고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어려운 거 없다, 그지?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까지만 재밌을게. 로그 5의 3의 세제곱 빼기 로그 5의 4다, 그지? 5의 4, 4는 2의 제곱. 그럼 요게 3B 마이너스 2A 뭐 요렇게 또 14번. 자, 14번은 자, 이거 우리 밑이 10이면 생략해도 되는 건 이제 기억나지? 상용로그. 그래서 요거 조건을 요렇게 적지 말고 지금 다시 적을게. 로그 2를 A라고 하고 로그 3을 B다. 상용로그이기 때문에 밑을 다 생략해. 로그 2를 A라고 하고 로그 3을 B다. 이때 이거를 AB로 나타내셔야 했어. 이거를 AB로 나타내라고. 그럼 이게 뭐냐면 밑이 일단 4로 돼 있지. 근데 우리는 밑이 10을 쓰고 있잖아. 그래서 이것도 밑이 4인 상태로 바꿔주는 거야. 밑이 4인 상태로. 10인 상태로. 그게 밑변환 공식이지. 자, 밑변환 다시 한번 쓸게. 로그 A의 B를 내가 원하는 밑이 C야. 그럼 C로 이렇게 고치면 이렇게 분수꼴이 나타나는데 A와 B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오면 됩니다. 그럼 거꾸로 이렇게 된 식을 보면 앞으로 밑이 분수로 꼴로 되어 있는데 밑이 똑같네. 그럼 이 분수 로그는 뭐하고 같으냐면 로그 A의 B더라. 로그 A의 B더라. 자, 여기서 이렇게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여기서 이렇게 오면 이것도 할 수 있도록 연습이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밑을 10원 형태로 고치면 로그 10의 4 분의 로그 10의 3 이렇게 하는 게 밑이 10인 상태죠. 이제 로그 3은 그대로 쓰면 되고 로그 4라는 것은 2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리고 2A 분의 B다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밑에 이것도 밑이 10인 로그로 먼저 고쳐야 되지. 밑이 같아야 이걸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로그 6 그 다음에 로그 24 상용 로그니까 밑을 안 쓰고 있다. 자, 로그 6은 뭐냐면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죠. 2 곱하기 3이 6이니까.
그 다음에 38, 24지. 그러면 로그 3 곱하기 로그 8은 뭐야? 8은 2의 세제곱 이 말이야. 자, 그럼 요게 A 더하기 B가 되고, 요거는 3A 더하기 B. 3A 더하기 B.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 자, 이런 것도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15번. 별의 밝기를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이 있더라. 절대 등급은 별이 지구와 뭐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정한 밝기고, 뭐 겉보기 등급은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다 필요 없다 했지. 지구로부터 여기 x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m이 뭔지 알아야 되고, 스몰 m이 뭔지 그것만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데? 지구로부터 x 광년 떨어진, 거리 개념이네, 그지? x는 거리 개념. x 광. 근데 단위가 광년 단위로 쓰이고 있지. 광년. 별의 겉보기 등급을 요 m은 겉보기 등급이야. 절대 등급은 라지 m, 요거는 절대 등급. 이제 문자가 뭔지 알았지? x 광년 떨어진 그 거리. 그 다음에 요거는 절대 등급, 요거는 겉보기 등급. 자, 알았으면 여기에 그냥 대입만 하면 끝이에요. 자, 해보자. 지구로부터 631 광년 떨어진, 요게 바로 x네, x. x자리 그대로 631을 일단 집어넣어 보죠. 5 로그 631. 요 숫자니까 이제 그대로 써버리고, 그러면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일 때 라지 m이 마이너스 5지. 그럼 요 라지 m 자리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5로 바뀌네. 그럼 이때 겉보기 등급이 얼마인가? 스몰 m의 값을 구하시오 이 말이야. 자, 여기 봐. 문자를 값을 그대로 집어넣기만 해주면 돼. 됐지? 그러면 요 m, 우리가 찾는 게 m이네. m은 5 로그 631. 자, 이거 이항해버리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이제 뭐만 구하면 돼? 로그 631의 값만 찾으면 되겠지? 없네. 표 보고 하라 했지, 그지? 그럼 표를 보고 하라 했는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하겠냐? 요거를 구할 수 있는 상용로그 값을 주겠지. 그럼 어떤 값을 줄까? 뭘 주겠노, 로그를? 로그 631은 얼마다 이렇게 안 주겠지? 로그 6.31 곱하기 10의 제곱이죠. 항상 점 땡땡으로 고쳐냈다, 그지? 상용로그 표에 있는 값. 자, 그러면 요 값이 로그 6.31은 여기 나와 있어. 단 여기 나와 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상용로 표를 보면 되겠지. 단 로그 6.31은 0. 땡땡 이렇게 딱 주어져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로그 10의 제곱은 2가 되잖아요. 됐지? 요거는 표에서 이렇게 문제에서 준다 했다. 우리 지금은 없지만 2. 땡땡땡땡 이렇게 해서 이 값이 나옵니다. 자, 요 값이 그렇게 구해지면 5를 곱하고 10을 빼서 이제 마지막 계산해주면 그게 겉보기 등급이다. 그 다음에 16번. 세기가 A와트 인 전파가 어떤 벽을 투과하면 세기가 B와트가 될 때, 요게 지금 투과하기 전이고 요 B가 투과한 후에 세기에 해당. 그 벽의 전파 감쇄비 뭐 F 데시벨 해놨나 하여튼 F야. 그거를 요렇게 계산하시오. 그치? 그럼 세기가 1인 전파가 이거는 통과되기 전이지. 요 A가 1이 되는 거야. A 자리에 1이 옵니다. 어떤 벽을 통과하면 세기가 요렇게 바뀌어. 요게 0.302로 바뀌는 거야. 그치? 그게 A하고 B 자리입니다. 거기다가 로그를 잡았던 고 10을 곱해주면 그게 세기가 되는 거예요. 그 세기가 얼마가 됐다고? 0.3 이게 아니고. 그럼 이게
이게 바로 전파 감쇄비가 됩니다. F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전파 감쇄비를 표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그럼 요거 이제 계산만 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10, 자 정리해보면 로그 0.302를 계산을 해야 돼. 그럼 요거를 구해야 돼. 요거 로그 0.302는 표에 없다 있지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뭘 기준 잡아야 되느냐면 로그 3.02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요걸 기준으로 잡으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지. 자 그럼 다시 요거 로그 3.01 더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죠. 그럼 요건 이제 문제에 준단 말이에요. 그 요거를 이제 계산해주면 그게 우리가 찾는 답이다. 별 어려운 거 아니지. 이거는 뭐만 해주면 되느냐면 그 문자의 값이 뭐다 하는 거를 알아가지고 대입만 확실히 해주면 돼. 대입만. 자 그 다음에 규모가 m인 이거 뭐 규모란 말이야. 규모가 뭔지 몰라. 하여튼 규모란 말이야. 에너지 크기를 E라고 해서 두 개밖에 없네. 규모가 라고 한다. 그지? 17번은 이렇게 하면 조금 계산할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17번은 좀 잘 알아두라. 간단한 것 같은데 오히려 못 풀 수가 있어. 이런 게. 지진의 규모가 이만큼 증가할 때, 자 규모가 m일 때 m이고 에너지 크기가 E일 때는 이런 관계가 있다 있지. 그래도 이 규모가 이만큼 증가해. 1.5. 자, m이 어떻게 되느냐? m이 아니고 m 플러스 2 이렇게 이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11.8이 되고, 그러면 여기 로그 2가 되지. 요 2도 뭔지 몰랐기 때문에 바뀌었겠지. 이렇게. 자 묻기를 봐. 묻기를 뭘 물은지 봐. 증가할 때 이 m이 이만큼 증가하게 되면 에너지의 크기, 즉 E다. 그지? E는 몇 배가 증가하겠는가? 자, 문제 다시 봐.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다시 봐. 지진의 규모가 이만큼 증가하는 거. 원래 m이던 것이 m 플러스 2가 되면 이 말이지. 이렇게 되면 에너지의 크기는 E가 에너지의 크기지. 에너지의 크기는 E다. 에너지의 크기는 몇 배 증가하겠는가? 자, 원래는 E였지. E. 원래는 E였다. 그지? 몇 배 증가하겠는가? K배 증가했어. 뭐가? 새로운 그 에너지는. 새로운 에너지는 원래 에너지의 몇 배인가? 몇 배를 찾는다. 몇 배. K 값 찾는다. K. 이해됐지? 자, 이제 요식하고 요식을 잘 본다. 요식하고 요식을. 자, 요 우변은 11.8 더하기 1.5m 더하기 요렇게 하면 3이 되네. 3. 자, 거기서 그 다음에 잘 봐야 돼.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이거잖아. 이거. 맞지? 이게 바로 로그 2 값이야. 됐지? 더하기 3이 뭔데? 3이 삼경록에서는 10의 세제곱 이 말이지. 다시 이 말은 로그 10의 세제곱은 1000이잖아. 2 1002가 된다. 뭐가 그렇게 된다고? 요 2-를 구하면 1002가 된다. 요 2-는 1002가 된다. 그래서 몇 배? 세개의 크기는 1000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7번 요거 풀이 보면 별로 안 어려워. 풀이를 보고 있으면 별로 안 어려운데 직접 하면 어려울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17번 잘 정리해도 된다. 특별히 잘 정리해도 문제가 되게 어렵고 이런 건 아니니까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하는지 자기 힘으로 정확하게 한번 해보는 게 좋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실제 시험은 이렇게 안 나오고, 자, 실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로그 예를 들어서 24가 A라고 이렇게 해버려. 로그 24를 그 다음에 로그 12를 뭐 B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 버려놓고 로그 48을 AB로 나타내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때는 이렇게 생각해봐. 이 수를 24하고 12를 이용해서 나타내기는 무리지. 그지? 자, 그럴 때는 항상 봐. 이 수가
수가 너무 크지. 이 수가 아까는 봐 2하고 3이야. 이 수가 너무 크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요 24를 쪼개야 돼. 이렇게 로그 2에 3 곱하기 2, 미치 2가 아니고 로그 3, 8이 24니까 요렇게 쓸 수 있다. 그지? 요렇게 쓰면 로그 밑에 쓸게. 로그 3 더하기 3 로그 2 요놈이 A다. 자, 로그 12가 B라는 것은 12는 로그 3 곱하기 2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로그 3 더하기 2 로그 2가 B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하니까 2하고 3이라는 숫자가 보인다니까. 그지? 자, 여기서 로그 2하고 로그 3을 찾아내야 돼요. 자, 연리 풀듯이 이렇게 해서 빼봐. 빼면 요거는 없어지고 요거는 로그 2가 되는 거지. 자, 뺐으니까 A-B다. 로그 2는 A-B. 그럼 요게 A-B야. 그럼 로그 3은 B에서 요거를 빼면 되지. B-2 로그 2인데 로그 2는 조금 전에 A-B라고 해놨잖아. 이제 정리하면 B-2A 플러스 2B 해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요게 로그 3이다. 자, 이제 로그 48을 나타내시오 했잖아. 자, 로그 48은 16 곱하기 3이지. 2에 4, 4. 그럼 요거는 로그 3 더하기 로그 2의 4제곱 이렇게 돼. 그럼 로그 2의 3이 뭔데? 요거잖아요. 요거. 마이너스 2A 더하기 3B 더하기 4 곱하기 로그 2는 A-B네. 해서 요거를 정리하면 여기 4A 2A니까 2A 그 다음에 4B 3 마이너스 B 해서 요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뭘 잘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이 주어진 조건에 해당하는 요 초록색 수 있지. 이 수가 뭐 24라든가 10이라든가 이런 걸 주고 이걸 AB를 하면 이걸 그대로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걸 그대로 보고 있으면 안 돼. 이 식을 항상 정리를 해서 기본적인 식을 로그 2가 얼마, 로그 3이 얼마, 또는 로그 5가 얼마, 그런 식의 값을 찾아내서 문제 푼다 그런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로그가 정리되기 위한 조건, 로그가 정리되기 위한 조건. 자, 3-x는 진수지. 진수는 양수라 해야 돼. 3-x는 진수인데 진수는 양수. 그 다음에 x-1은 밑이지. 밑도 양수. 그런데 밑은 1도 되면 안 돼. 그지? 밑은 1도 되면 안 돼. 자, 요거를 다 만족해야 돼. 그럼 자, 첫 번째는 x는 1보다 크고 3보다는 작은데 x는 2가 아니네. 그지? 이렇게 쓰죠. 자, 이거를 답을 쓸 때인데 이렇게 쓰면 안 좋다 했지. 이렇게도 관계는 없는 뜻은 맞는데 이렇게 요 중에 2만 빼면 되잖아. 그래서 x는 1에서 2 또는 x는 2에서 3이다. 자, 표현은 이렇게 줍니다. 한 개 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진수는 양수가 돼야 돼. 그 다음에 x 플러스 2. 밑은 양수가 되는데 이 밑은 또 1이 되면 안 된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거. 자, 요거 풀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으니까 여기 1, 3 이렇게 해서 근이 마이너스 1과 3인데 작다니까 마이너스 1, 3까지 요거 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돼. 마이너스 1이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더 커야 돼.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 그지? 자, 마이너스 1은 아니니까 됐지. 그럼 이 식과 이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요 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자,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다. 그지?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로그 4에 1 하면 이게 0이잖아. 그럼 이게 1이란 말이네. 이게 한 번 더 로그 3에
그러면 요게 0이 돼. 다시 로그 3의 3이 1이잖아. 그러면 그 말은 로그 2의 x 요 값이 또 3이 돼야 돼. 그럼 x는 2의 세제곱해서 8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로그 계산. 자, 요런 로그 계산은 생략해도 되겠지. 요런 정도 로그 계산은. 자, 그 다음 22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렇더라. 자, 방정식 하나 주고 근이 이렇다 라고 하면 근과 계수 세야지. 로그 3의 a 더하기 로그 3의 b, 요게 두 근의 합인 3이 되는 거야. 여기서 그럼 여기서 딱 a, b 구하라 했는데 곱은 할 필요도 없네. 요 말이 로그 3의 a, b라는 말이지. 그게 3이야. 그 말은 a, b는 3의 세제곱 27이 됩니다. 상용로그 표를 이용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자, 상용로그 표를 이용하는데, 자, 요게 선생님이 미리 적어놨다. 표 안 보려고 하려고. 원래는 요거 없는데 선생님이 요거 적어놨다. 표를 안 보려고. 자, 로그 n이 0.575647인 n을 구하랬어. 그럼 요건 상용로그 표가 요렇게 있어요. 요게 0.56, 자, 거기는 표에는 이제 점 요렇게 돼 있겠지. 0.5647이라는 값을 찾아야 됩니다. 자, 찾으면 여기 있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만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적힌 숫자를 보니까 3.6이야. 여기 적힌 숫자가 3.6이고 여기 적힌 숫자를 보니까 7이야. 7. 자, 그래서 요거는 무슨 값이냐면 로그 3.67이기 때문에 n이 3.67이다 라고 쓰는 거야. 선생님 요거 보고 한 거다. 보고. 근데 표가 없어서 그냥 미리 선생님이 적어놓은 거다. 자, 1을 이용하라는 것은 요거를 이용하여 이 말이지. 1을 이용하여 로그 m이 4.5647 자, 2번은 억수로 간단한 문제예요. 억수로 간단한 문제지만 로그에서 되게 중요해. 로그에서 엄청 중요해. 여기서 m 찾는 거예요. m 찾는 거. 자, 상용 로그를 할 때 선생님이 계속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상용 로그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자꾸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돼. 자, 정수는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이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하면 이 알파는 어떤 수야? 0 이상 1 미만이야. 요런 게 소수 부분. 그럼 이 소수 부분에 해당하는데 음수가 오면 안 된다는 거지. 음수들이 오면. 너 저 내일이 온라인이가 안 그러면 직접 학교 가는 거다. 학교 가요. 학교 가는 거가. 조금만 더 할게. 자, 로그 m이 이렇게 되면 이거를 빨리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갈라줘야 돼. 그럼 정수 부분은 4, 소수 부분은 0.5647. 물론 양수일 때 이제 이렇게 구분 안 해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갈라줘. 갈라주면 이 소수 부분에 해당하는 로그 값이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요게 요 소수 부분이 얼마냐면 로그 3.67이 되네. 더하기 그 다음에 정수 부분을 또 마찬가지로 로그로 표현하는 거예요. 로그로 표현하면 밑이 10이기 때문에 10의 4제곱 이렇게 돼요. 10의 4제곱. 자, 이거를 다시 로그를 통째로 묶어주는 거예요. 로그 3.67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돼요. 그럼 요게 뭐냐면 3.67에 67에 00 이렇게 되겠지. 10의 4승을 곱하면 됐지. 그 말은 요 m의 값이 36700이라는 뜻이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하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 하는 원리를 확실히 이해해둬야 돼. 확실히.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일단 갈라줘. 갈라가지고 그 각각을 로그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각각을 로그로 표현해줍니다. 이제 이것들 하나로 합이니까 진수끼리를 곱해버리면 이렇게 하나의 로그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게 바로 요 m의 값을 나타냅니다. 2번 간단한 문제지만 확실히 이해를 해줘야 돼.
안 그래 버리면 틀릴 수 있대. 또 AB로 나타내겠죠. 24번 아까 전에 선생님이 한번 언급했던 거 24번 중요. 이 문제에서 바로 뭐가 중요한지를 잘 파악을 해놔야 돼. 그래야 다음에 자기가 이거를 정리를 할 때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봐야지 나중에 시험 나왔을 때 그게 생각이 나. 밑이 일단 2고 3이고 그러면 안 된다 했지, 그지? 밑이 하나는 2고 하나는 3 그렇게 되면 안 돼. 무조건 밑은 같은 형태가 나와야 돼. 그럼 우리가 밑이 다를 때 선생님이 보통 뭘로 많이 만들었냐면 상용록으로 많이 만들었잖아. 근데 여기는 문제를 조금만 관찰을 해보면 밑이 상용록으로 할 게 아니고 밑을 3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 여기 봐. 요게 2에 3 해서 3이 위에 있잖아. 근데 요거는 밑이 3이잖아.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 로그 3에 2로 요렇게 고치면 A가 아니고 요거는 역수가 돼서 A분의 1 이렇게 됐지?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요수가 잘 봐야 돼. 요수를 이제 또 로그 3에 15가 B다. 15가 B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 했지, 그지? 항상 요수를 잘 봐야 돼. AB를 나타내지. 이렇게 큰 수가 와 있으면 안 된다 했지. 그러면 저 수를 가지고 어떤 수를 표현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로그 3에 자 15를 3 곱하기 5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로그 3에 3 더하기 로그 3에 5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자, 고치면 이게 B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3의 5는 B-1이다 해서 요수가 15가 아니고 요렇게 되도록 나타나는 거예요. 15가 아니고 요렇게 되도록 고쳐줘.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이 뭐가 조건이냐면 로그 3의 2는 A분의 1이고 로그 3의 5는 B-1이다.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있으면 안 돼, 이제. 자, 이제 내가 나타낼 거는 로그 30에 54를 나타내야 돼. 로그 30에 54를 나타내는데 이제 밑이 3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또 밑이 3인 로그로 바꿔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밑이 3인 로그로 고친다. 로그 3에 30 마찬가지로 로그 3에 54 이렇게 고쳐. 그럼 3에 30은 5 곱하기 6이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5지. 그래서 밑은 이렇게 돼요. 분모는 로그 3에 2 곱하기 3 곱하기 5 요게 30. 자, 54는 27 곱하기 2네, 그지? 여기 3에 3승 곱하기 2. 요거는 로그에 3에 3승 곱하기 2 이렇게. 됐지? 이제 그거를 다 정리할게. 자, 정리를 하면 요 분자는 어떻게 되느냐면 로그 밑이 다 3이지 3. 로그 3의 세제곱은 이거는 그냥 3이란 말이에요. 3. 이거는 3이란 말이에요. 더하기 로그 3의 2 이렇게 돼요. 로그 3의 2. 그 다음에 로그 3의 2 로그 3의 2 곱하기니까 더하기 로그 3의 3은 또 1 또 곱하기니까 더하기 로그 3의 5다. 이제 이 진수 부분들이 2하고 5로 다 고쳐졌지. 우리가 찾아놓은 2하고 5로 진수 부분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 로그 3의 2는 자, 요거 있을게. 로그 3의 2는 A분의 1. 요 분모가 A분의 1 더하기 1. 그 다음에 로그 3의 5는 B-1. 요거는 B-1. 요거 분어. 자, 3 더하기 로그 3의 2는 A분의 1이네. 요건 A분의 1 이렇게. 1하고 마이너스는 없으니까 바로 없애버릴게요. 이렇게. 요렇게 돼 있다. 요런 상태로 돼요. 요런 상태. 보기 안 좋지? 분모 분자에 A를 곱해버려. 그럼 요거는 AB. 자, 요거는 1. 요건 A를 곱하면 앞에가 3A 더하기 1. 해서 요 부분이 답이다. 24번 되게 중요하대. 24번 되게 중요하니까 지금 하는 원리가 잘 이해가 돼야 돼. 요 초록색 부분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왜 이렇게 고쳐야만 되는지를. 15를 두면 안 된다 했다, 그지? 15를 두면 안 되고 15를 정리를 해서 5로 나타낸다는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해줘.
A가 1보다 크고 B도 1보다 커. A도 1보다 크고 B도 1보다 커. 이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A, B가 모두 1보다 크더라. 먼저 요거부터 정리할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A, B가 1보다 크다. 자, 로그에서는 0보다 크다,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 의미를 파악하자. 자, 먼저 우리 로그 함수는 다 배운 거니까, 로그 함수는 배웠으니까 로그 A의 X 이렇게. 자, 그거를 Y 하는 이런 로그 함수. 자, 먼저 여기서 A가 1보다 큰 경우도 있고 A가 1보다 작은 경우도 있지. 자, A가 1보다 클 때는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로그 그래프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1이고. 그치? A가 1보다 클 때, A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크다라는 요 말은, 요게 1이잖아, 1. 1보다 크면 여기지. 이 값은 양수라는 거야. 이거나, Y가 0보다 크다라는 요런 의미가 됩니다. A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Y는 0보다 크다가 됩니다. 됐지? 자, 요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여기서 봐. 로그 A의 B인데 A도 B도 둘 다 1보다 커. 자, A가 1보다 크다. 그럼 요거는 요 말이 똑같네. B가 1보다 크다. 그거는 요 말이 되겠지. 그래서 이 값은 0보다 크게 됩니다. 자, 지금은 이게 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안 따져도 되겠지만 하여튼 요 말은 요 의미로 준 거예요. 요게 왜 AB가 1보다 크다를 줬는지를 이유를 알고 있으면 좋아.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정리해보면 로그 A의 B의 제곱 더하기 이거는 2 로그 B의 A의 제곱. 이거 이제 최소값 관계. 딱 보니까 이게 무슨 관계라는 걸 알 수 있나? 서로 역수 관계다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지? 딱 보니까 이 서로 역수는 A의 B고 B의 A니까. 자, 역수면 무슨 생각해야 돼? 역수는 항상 산술 기하 평균을 생각해야 돼. 역수일 때는 산술 기하 평균을 생각해 줘야 된다. 그럼 역수는 이렇게 되는 거야. A랑 A분의 1이 있으면 요거 두 개를 더하면, A는 양수라고 할게. 요거 두 개를 더하면 크거나 같아. 2 루트 두 개를 곱했는 것보다 2 루트 두 개를 곱했는 것보다 됐지? 2 루트 두 개를 곱했는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가 있어. 근데 요게 얼마야? 이거 1이잖아, 1. 그럼 요거는 2보다 크거나 같아. 자, 그럼 최소값이 2가 되겠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럼 2는 뭔데? 이 등호가 성립할 때잖아.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하면 이 수하고 이 수가 같을 때, 즉 A와 A분의 1이 같을 때, 즉 A가 1이 될 때. 이까지를 잘 정리해야 돼, 이런 거를. 자, 이제 로그 A의 B를 그냥 X라고 적어버릴게. X. 그럼 요거는 X제곱이 되고 요거는 X분의 1이지. 그럼 X분의 2가 되네. 그럼 제곱을 했으니까 X제곱분의 4가 되네. 이제 이게 각각의 양수인가 아니까 산술 기하 쓸 수 있다, 그제? 2 루트 두 개를 곱하는 거. 그럼 X제곱이랑 X제곱분의 4를 곱했으니까 요 근호 안에가 4가 되네. 그 말은 2라는 말이지. 앞에 또 2가 있으니까 곱하면 4가 돼. 그래서 이 수는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이 4가 됐다. 그 다음 26번. 자, 26번. 요거만 하고 맞추자. 기술하고 함수부터는 내일 할게. 어느 출판사는 앞으로 10년 동안 도서 판매량을 매년 7%씩 증가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 나오면 대부분 어렵게 느껴져.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다 하는 그 내용을 먼저 잘 정리를 해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문제가 똑같아. 문제 자체가 똑같단 말이야. 자, 먼저
요거부터 정리하고 갈게. 이런 문제를 무슨 문제라고 하느냐면 일정 비로 증가 또는 감소, 제목을 항상 선생님이 그렇게 불렀다. 일정 비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문제. 일정 비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문제. 자, 무슨 말이냐면 10년 동안 도서 판매량을 매년 7%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목표가. 그럼 이제 원래 판매량은 작년 거보다 7%가 늘어났지. 그러면 이제 판매량이 조금 많아졌다, 그지? 그럼 내년 판매량은 원래 좀 늘어난 이거의 또 7%. 자, 이 말이지. 원래 이만큼을 판매했어. 그럼 1년이 지나면 7%가 늘어났으니까 이만큼이 되겠지. 이만큼 늘어났다, 이렇게. 그 다음 해에는 어때도 이 빨간 거에 7%가 된 거야. 빨간 거에 7%가 또 이만큼이 된 거야. 그 다음 해에는 이 까만색의 7% 이만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거를 우리 은행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제 이걸 복리다, 이렇게 복리. 늘어난 부분도 역시 더 늘어나게 만들어줘. 은행 우리 수열에서 우리 원리학기 문제 있었지. 그때는 이제 요거를 복리법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자,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일정 비로 증가 또는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럼 이때서는 식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잖아. 제일 처음에 양이 A였어. A. 뭐 돈이면 A1, 하여튼 A가 있었어. 자, 그놈이 늘어나는 거야. 자, 늘어나는데 지금은 몇 %? 7% 이렇게 하듯이 B가 있어. B. 자, 그 B가 R이라 해요. R. 그럼 7% 하면 뭐라 써야 돼? 0.07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 같으면 0.07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그게 몇 번을 증가하느냐 하면 N번을 증가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어떻게 돼?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10번이 계속 그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 N이 1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A에 원래 있던 양에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된다. 요것만 잘 기억하세요. 문제를 다 이걸로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소할 수도 있다 했지, 그지? 자, 감소할 때는 이 플러스 부분이 마이너스가 된다. 요것만 기억합니다. 됐지? 자, 이제 문제 요것만 풀고 마칠게. 어느 출판사는 앞으로 10년 동안 도서 판매량을 매년 7%씩 증가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문제 중요하다 했다, 이거. 증가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출판사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10년 후 도서 판매량은 현재 도서 판매량의 몇 배가 되는지를 구하시오. 자, 이건 봐. 서술형이네, 그지? 또. 자, 이거는 출발을 이렇게 해야 돼. 현재 판매량을 A다. 항상 첫 출발은 이렇게 두면 돼. 현재 판매량을 A라. 그 매년 7%, 1년이 지나면 7%가 늘어있고, 1년이 지나면 7%가 늘어있고, N이 이야기하는, 저기서 이야기하는 N이 10이다, 이 말이야, 그지? 자, 몇 퍼센트? 7%씩, 이 말은, 그 늘어나는 B가 0.07이다, 이 말이야. 0.07. 이것만 잡아보면 돼. 이제 끝이야. 현재 A였는데, 1 더하기, 자, B가 얼마냐면 0.07이야. 자, 몇 번 증가하느냐면 10번이 증가합니다. 10년 후기 때문에. 됐나? 자, 그럼 이게 이제 10년 후에 도세 판매량이 되겠지. 그 양이 뭐라고 물었냐면 현재 도서 판매량의 몇 배가 되는가를 물은 거예요. 자, 이게 현재 판매량은 A잖아, A. 그거에 몇 배인가, 이 K를 물은 거예요. K. 됐지? 현재 판매량의 몇 배인가 했기 때문에 K를 물은 거예요. 이 A는 약분돼서 날려버리면 되네. 아, K는 바로 이게 K. 맞지? 결국 1.07의 10성이 얼마인가를 묻는 거예요. 1.07의 10성이 얼마인가, 이거를 묻는 거야. 이게 문제야. 자, 이제 아까 전에 우리 로그 값 찾는 거에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번 이야기했었다. 1.07의 10성의 값을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라고, 그 값을 요거를 이용하라고 라고 줬습니다. 그럼 일단은 뭘 해볼까? 일단은 로그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질 수 있지. 왜? 로그를 이용해야 되니까. 일단 로그를 잡아봤다. 자, 그럼 이거는 뭐하고 같으냐면 10
로그 1.07과 같은 거. 마침 1.07 값이 주어져 있네. 0.03이라고. 그럼 이건 0.3이 되겠네. 0.3. 그렇지? 또 하나 있네. 로그 2가 0.3이야. 다시 이걸 로그로 고치면 로그 2가 되겠지? 이거나. 로그 요거를 계산했더니 로그 2가 됐다 이 말이야. 이 말은 요 K 값이 2가 됐다는 뜻이야. 즉, 그 판매량이 현재 판매량의 2배가 되었다는 뜻이네. 이해됐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10시까지 접속한다. 내일은 계속 수원, 월, 화, 수 다 수원할 거다. 수고해서.